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글은 신우의 결혼식 앞두고 재수없게 웬 초상이냐며 지죽은 듯 장례 치른 후 결혼식엔 얼씬도 말라던 시댁 소복 입고 신우 대신 행진하자 쑥대밭 되는데 라는 사연글인데요. 그럼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이혼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혼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결혼식은 한 번 했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결혼한 여자들이 시댁에 질려서 시댁이란 단어의 첫 글자 시로 시작하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 손목에 시계도 안 찬다고 하죠. 결혼 전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말도 안 돼. 그랬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시댁이 생기고 보니 맞더군요.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립니다. 제가 오늘 펜을 든 이유는 시댁에서 있었던 이 추잡스러운 얘기를 주변 지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고 익명으로 이곳의 모든 걸 말할 수 있다고 하니 화끈하게 모든 것을 까발리고 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두 번 다시는 입에 올리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고요. 본격적으로 시댁 얘기를 하기 전에 남편을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엄마의 성화 때문이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려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만 했죠. 그런데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1년만 더, 1년만 더 공부를 하겠노라고 버텼는데 엄마가 그만하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공무원, 그거 돼서 뭐 하려고 그래? 얼른 결혼해서 가정 이뤄. 엄마는 네가 공무원 되는 것보다도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남편 사랑받으며 사는 모습이 보고 싶다.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그랬죠. 엄마, 1년만 더 기회 줘요. 결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 내가 공무원만 되면은 남자들이 결혼해달라고 줄을 설 거야. 1년만, 엄마, 딱 2년만 더 공부할게요. 그렇게 애원을 했지만 엄마는 기어코 공무원 시험 준비를 반대하셨죠. 결국 저는 엄마의 뜻에 따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일반 기업에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그리 나쁜 조건이 아니었고 일도 제법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엄마가 결혼을 하라고 저를 몰아 세우시는 겁니다. 그간 제가 하는 일이라면은 뭐든지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던 분이신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저는 좀 당황스러웠죠. 이제 직장 잡았으니 결혼해야지. 홍기 놓치면은 괜찮은 남자 없어. 잘난 남자들은 여자들이 다 채가고 변변찮은 남자들만 남는다. 연애할 생각 없으면은 부지런히 선봐서 얼른 결혼하자. 그때는 왜 그렇게도 엄마가 제 결혼을 서둘렀는지 이유를 몰랐죠. 결혼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엄마는 자신의 건강 때문에 혼자 남아 외롭게 살 저를 생각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엄마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저는 주말마다 맞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맞선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양가 부모님이 자리에 나오시기 때문에 긴장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엄마의 오랜 지인을 통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남자는 저처럼 일반 회사를 다니는데 영업직이라서 그런지 키가 크고 말쑥하게 잘 생겼더군요. 함께 나온 남자의 엄마 역시
연세가 드시긴 했지만 고운 얼굴이더군요. 맞선을 본 그날 저희 엄마와 남자의 엄마는 말이 통하는지 꽤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2년이 돼서 저는 이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남자는 저에게 적극적이었고 무엇보다도 만나는 동안 듬직한 면들을 제게 자주 보여주어서 저는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죠. 결혼 날짜를 잡고 남자친구의 여동생과 식사 약속을 잡았는데 글쎄 시누이 될 사람이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더군요.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안면은 있는 친구라서 반가웠죠. 게다가 저와 가장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 예비 시누이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라서 반 모임을 하는 사이더라고요. 몰랐는데 저와 친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예비 시누이 학교 다닐 때 공부 꽤 했어. 대학도 제법 좋은 대학 나오고 지금 다니는 직장도 좋고 곧 결혼할 거라고 하는데 남자 집안이 대단하다고 하더라. 그렇게 저는 친구를 통해서 예비 시누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한 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얘기를 시작하더군요. 네 남자친구 파혼한 적이 있는데 너 알고 있었니? 금시초문인데 누가 그래? 네 시누이 될 사람이랑 나 모임하잖아. 작년인가 우리 모임에 나와서 그랬거든. 오빠 결혼한다고.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네 예비 시누이가 그러더라. 여자 측에 문제가 있어서 파혼 결정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 여자 쪽 문제가 아니라 네 예비 시댁 문제였더라고. 그건 어떻게 안 거야? 세상이 넓은 듯 하면서 좁잖아.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모임에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가 네 남자친구랑 약혼했던 집안이랑 잘 아나 봐. 혼수 요구에 집까지 장만해 오라고 했다더라고. 저는 솔직히 친구의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파혼하면 그런 소문 돌더라. 신경 안 쓸래. 친구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덮어버리고 속으로는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렇다고 예비 시누이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남자친구에게는 더더욱 물어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 혼자서 그냥 삼켜버렸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비싼 차에 고급 양복을 빼입고 다녀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직장 생활 근 10년을 해놓고선 모아둔 돈이 전혀 없더군요. 오피스텔 월세만 해도 80만 원에 이르더군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던 때인데 일단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걸 알았으니 거기에 맞춰서 신혼을 시작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너 외동이잖아. 게다가 부모님 두 분 다 교육 공무원 퇴직하셨다면서. 두 분 퇴직금에 다달이 받는 연금도 되지 않아. 설마 하나밖에 없는 딸의 결혼을 시작부터 시원찮게 시작하라고 하겠소. 부모님 두 분이 교육 공무원이라서 퇴직금에 연금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회사를 다닌 지 2년 차밖에 되지 않아서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죠. 남자친구의 말을 들을 때는 몰랐는데 돌아서 생각해보니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은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처가 부모님 돈 좀 있지 않냐고요? 결혼한 사이니까 터놓고 편하게 얘기를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째 그 말이 가슴에 턱 막혀서는 며칠째 머릿속을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한 번 보고 두 번째로 뵙는 날이라서 나름 긴장을 많이 하고 갔죠. 그런데 보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쾌하게 하시더군요. 연봉은 얼마냐? 그동안 얼마나 모아뒀냐? 친정 부모님이 기육자셨으면은 너희들 새 출발하는데 많은 도움 주지 않겠냐?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에 시시콜콜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의 두 번째 만남은 돈 얘기로 시작을 해서 돈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음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주말이라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군요. 잠깐 시간 좀 내서 혼수 보러 가자고요. 네, 좋습니다. 하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나오라는 백화점 앞으로 쪼로로 달려갔죠. 이미 예비 시어머니는 답사를 한 모양인지 백화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필요한 혼수 용품들을 보여주시더군요. 요즘은 집들이 난방이 잘 돼서 결혼할 때 여름 이불 하나, 겨울 이불 하나 이렇게들 사오는 모양이더라. 그런데 혼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따로 사야 한다. 요거 잘 보고 있지? 방금 내가 말한 브랜드로 꼭 사와라. 저는 초반부터 지치기 시작했죠. 다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식기용품 코너로 데리고 갔습니다. 밥그릇, 국그릇이며 접시에 숟가락은 물론 젓가락에 포크까지 브랜드를 지정해 주었죠. 냄비 역시 사이즈별로 사올 것을 주문했고요. 예비 시어머니 말을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버렸죠. 어머니, 식구도 적은데 많이 사서 뭐해요?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쓰고 또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살게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사람들도 많은 백화점 안에서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많이 사서 뭐 하냐고? 그럼 혼수 장만할 때 다 해오는 거지.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어딨어? 어느 나라에서 그런다디? 너 그렇게 해서 네 돈 아끼고 내 아들 돈 가져다가 흥청만청 혼수 때 못 산 물건들 사려고 하지? 얘가 어디서 초반부터 내 아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래. 제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오해를 하시더군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집이 좁다고요. 그리고 싱크대도 작아서 그릇을 넣어둘 곳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걱정도 팔자다. 이 시애미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일단 혼수들 사면은 우리 집에 가져다 놔.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예비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곧바로 저를 끌고 보석들을 파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커플 반디 세트는 이걸로 하고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는 각각 3세트씩 구입해라.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이건 신랑 측에서 저 해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 말씀이 누가 사면 어떠냐? 여유 있는 사람이 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너도 참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이 정도도 안 쓰고 결혼식 올리려고 했던 거야? 보석은 사놓으면 다 돈이야. 이번 기회에 네 친정 부모한테 잘 말해서 고급스럽고 비싼 걸로 사라. 참, 이제 시계 보러 가야지. 시계 역시도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받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계 매장에 들어가서 찜해둔 상품을 저에게 보여주시더군요. 그리고 다음은 화장품 코너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이불, 그릇, 보석, 시계, 화장품 등 제가 사야 할 물건들을 모두 보여주시고는 밥을 먹자고 저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기가 막혀서 밥이 넘어가질 않았네요.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차가 나왔을 때 저는 큰 용기를 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어머니, 이건 너무 무리한 혼수예요. 방금 어머니가 지정해 주신 혼수들 저는 다 살 수가 없어요. 형편이 안 돼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벌어 내시면서 그래서 내 아들하고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라? 그럼 하지 마라.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약해진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붙잡았죠. 어머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식구도 적고 집도 작은데 많이 사서 뭐 하냐고요. 꼭 필요한 것만 소소하게 사서 그렇게 저희 검소하게 출발할게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길길이 뛰면서 하시는 말씀이 넌 미련한 거니 눈치가 없는 거니? 내가 왜 혼수를 다 너한테 장만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내 아들은 집을 사온다고. 요즘 총각들 중에 결혼할 때 집 사오는 남편 있으면은 찾아봐라. 없어. 죄다 월세야. 잘해야 천세고. 그런데 나는 돈이 남아돌아서 아들 결혼하는데 집 사줬겠냐? 어렵게 집 샀으니 네가 혼수 좀 장만하라는데 뭐가 그렇게도 말이 많은지 원.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지갑 속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니 저에게 휙 던져주시더군요. 나 먼저 일어선다. 아까 같이 봤던 물건들인데 네가 잊어버렸을까봐 꼼꼼히 메모한 거야. 잊지 말고 꼭 그 제품으로 사고 배달은 우리 집으로 해놔라. 좁은 신혼집에 둬봐야 어울리지도 않고 재수 없으면은 도둑 맞는다. 그러고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자리를 떼셨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집에 두면 쓰지도 않을 물건들을 왜 그렇게 꼭 사라고 하시는 건지. 집에 돌아와서 저는 엄마에게 예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엄마 역시 저처럼 얼굴이 파랗게 질리시더군요. 그런데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예비 사돈이 그렇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냐. 내게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인데 기 죽이고 싶지 않다. 떳떳하게 해서 시집 보내고 싶어. 우리 딸 준비 잘해서 결혼시키고 싶어. 평생 한 번 있는 경사잖아.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기 죽을까봐 저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라고 하면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통장을 보는데 눈물이 쏙 빠지더군요. 그리고 돌아온 주말에 저는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던 물건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 요구대로 시댁 주소로 배달 요청을 했죠. 물건을 받은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군요. 내 며느리 정말 착하다.
그래, 그래.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네가 복을 받는 거야. 네가 복을 받아야 너 하는 일도 잘 되고 네 자손들도 복을 받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30평대 아파트를 너희들 사주려고 가봤는데 너무 크더라. 신혼 초부터 낭비하고 살면 못 써. 두 식구 사는데 15평 빌라가 딱 맞을 것 같더라. 빌라 계약했으니까 다달이 월세 내면서 알콩달콩 살아라. 예비 시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는데 짜증이 확 나더군요. 어머니께서 아파트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무리하게 홍수 장만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요? 그것도 월세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 아파트 한 채 못 사주는 줄 아냐? 처음부터 너무 편하게 시작하면 못 써. 다 너희들 가르치려고 그런 거니까 참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렵게 살아봐야지. 나중에 돈 귀한 줄도 안다. 돈 귀한 줄 알아야 사람 귀한 줄도 알고 부모 고생한 줄도 알아. 어디서 그냥 편한 것만 펴가지고 신혼 때부터 아파트 생활을 한다고 그래.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앞뒤가 다른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이상 엄마에게도 상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죠. 대체 어머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파트 사주신다고 나한테 무리한 혼수를 요구하셔놓고는 이제 와서 빌라? 그것도 월세다니. 남자친구도 몰랐다는 듯 머리를 갸웃거리더군요. 엄마가 그랬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자. 그날 회사 일을 마치고 남자친구와 저는 예비 시부모님 댁을 찾아갔죠. 말문을 열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네 맘대로 안 되면은 남편 꼬셔서 시어머니한테 따지러 가라고. 이거 원참? 네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그런 거야. 처음부터 오냐 아파트 사줘 봤어봐. 넌 시부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했으래야.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혼수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빠랑 같이 그거 물어보러 온 거잖아요. 이렇게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면은 앞으로 저는 어떠한 일도 어머니랑 상의하기가 어려워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온갖 짜증을 내셨습니다. 교육 공무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길래 생각이 깊고 고분고분할 줄 알았더니만 어른 말씀하시는데 무슨 토를 그렇게 많이 다는지 원? 앞으로 널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당초에 아파트를 사주신다고 하면서 저에게 혼수를 요구해 놓고선 이제 와서 왜 빌라를 그것도 월세로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러 간 건데 가정교육이 어떻고 말대꾸가 어떻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남자친구였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예비 시어머니를 이해시키려 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제가 야단 맞는 걸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겁니다. 제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풀어달라는 건데 정말 남자친구에게 실망감을 느꼈죠. 제가 조금만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야 했는데 여전히 남자친구가 좋았고 또 이 과정만 잘 넘기면 예비 시어머니와의 불화도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혼자서 넘겨 짚었죠. 착각을 한 거죠. 제가 집까지 찾아온 곳에 대해서 심하게 불쾌하다고 말한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남편 앞장세워 조로로 시댁 찾아오고 그러지 말아라.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자 저는 원하는 답도 듣지 못하고 속만 더 답답해졌습니다. 남자친구도 제가 잘못을 했으니 엄마의 뜻대로 결혼식 준비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오늘 일이 너무 분하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혼여행비며 예식장비도 네가 대야 할 것 같다. 오늘 한 네 행동을 보니 네 버릇을 초장에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저는 이런 예비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너무하시잖아요. 제 언성이 좀 높아지자 예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럼 결혼을 하지 말던가.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선 파혼했다고 하면은 다시 결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냐?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자들한테 붙은 꼬리표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순간 저는 친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남자친구가 파혼을 한 거였구나.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친구의 말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 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식장 대여비와 신혼여행비를 일절 제가 내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예단비도 현금으로 넉넉히 예비 시어머니의 계좌로 보내드렸죠. 그렇게 저는 순진하고도 멍청하게 예비 시어머니가 정해준 백화점 혼수의 신혼 여행비와 예식장비, 여기다가 예단비까지 현금으로 보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결혼에서 시어머니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엄마 때문이었죠. 엄마가 작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거든요. 다행히 미용실에서 쓰러지셔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빨리 병원에 이송되어 갔지만 몸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수술을 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을 열어서 수술을 하긴 했지만 한 번의 수술을 더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몸이 조금 건강해지면 다시 하자고요. 그 이후로 엄마는 제 결혼을 재촉하신 거예요. 아빠는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며 천천히 하자고 했지만은 엄마는 본인이 죽기 전에 하나 있는 딸의 결혼식만큼은 보고 싶다 하시면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술 이후 그렇게 엄마는 마음이 약해지셨고 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셨죠. 무엇보다도 남자친구가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지만 엄마의 상황도 조금은 고려를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이상한 점을 알면서도 파혼을 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더군요. 혼수와 예단비는 엄마도 알고 있었고 신혼여행비와 예식장비는
엄마 몰래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해결을 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좁은 딜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 그릇과 이불을 써보지도 못하고 시댁에 고이 모셔두었고 저는 혼자 살면서 쓰던 생활용품들을 가져와 사용을 하면서 신혼을 보냈습니다. 아이에 대한 계획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아이가 생기면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생활비를 줄이고 커피값도 줄이며 아득바득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제 나이 차이가 12살이라서 나을 거라면은 하루빨리 낳자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천천히 갖자고 하고 결혼을 하고서는 잠자리를 많이 피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3개월이 넘어갔을 무렵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남편의 하는 일이 지방업체들을 관리하는 일이라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지만 그래도 요즘엔 화상으로 회의를 많이 하던 터라서 굳이 현장까지 가지 않아도 지방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 부득부득 남편은 해당 지역까지 꼭 1박 2일 출장을 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죠. 대체 지방 출장 가면은 잠은 어디서 자고 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서 자고 오냐고. 출장 가면 어디서 자겠어? 뻔한 걸 물어보고 그래. 남편은 제 말투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다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화를 내더군요. 그러던 즈음 남편에 대한 답답함을 신우이에게 풀어볼까 하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가씨, 퇴근 후에 저랑 술 한잔 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짜증을 내더군요. 제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세요? 언니, 그럴 시간에 집안 살림이나 잘 하세요.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기분이 몹시 좋지 않더군요. 그렇게 속이 상해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괜찮니? 다짜고짜 괜찮냐고 물어보는 친구의 전화에 이건 또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친구 하는 말이 내가 잘못했다. 네 결혼 내가 막는 건데. 그래, 얼마나 속상하니? 대체 이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너 지금 무슨 소리에 하는 거야? 라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친구 하는 말이 네 남편 재혼한다며? 이혼 사유가 전적으로 너한테 있어서 넌 아무 소리도 못한다며? 뭐? 이혼은 무슨 이혼? 혼인신고도 안 했다면서? 참, 재혼 상대는 네 남편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충청도 지부장이라던가? 그 사람이라면서? 돈 많은 이혼녀라고. 친구를 통해 처음 듣는 말에 저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차례 했지만 받질 않더군요. 저는 사무실에 퇴근을 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지금 남편이 가 있는 출장지인 충청지부 사무실로 앞뒤 가리지 않고 차를 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충청지부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남편의 차가 회사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남편의 차를 뒤쫓아 갔습니다. 남편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지더군요. 기다렸다가 불 켜진 거실의 호수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당장 올라가 벨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둔 사람은 바로 파자마 차림의 남편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사실이었더군요. 건성으로 들었던 친구의 말이 모두 진실임을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오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아주 덤덤하게 여긴 왜 왔냐고, 무슨 일로 왔냐고 도리어 짜증을 내더군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떠났고 저도 더 이상 이 사람과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저는 미친 듯이 운전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제가 듣고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저와 이혼하고 결혼을 하겠대요. 지부장인가 뭔가 하는 그 여자 집에 갔더니 남편이 파자마 바람으로 나오더라고요. 주변에는 소문이 파자한가 봐요. 남편이 충청도로 정글을 가겠다고 회사에 신청까지 했대요. 어머니, 제발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 하는 말이 대체 어떻게 했으면 남편이 신혼에 바람이 나? 대체 너 그동안 뭐 한 거야? 뭐라고요? 저더러 뭘 했냐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시어머니도 이상한 사람인 건 느꼈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문을 꽝 닫고 시어머니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처음에 잘못된 걸 제가 바로 잡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려왔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차장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시어머니 집에 차키를 두고 왔더군요. 가지러 가야겠어서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마침 현관문이 열려 있더군요. 시어머니와는 다시는 두 눈이 마주치기 싫어서 조심스럽게 들어갔더니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주방에서 통화 중이시더군요. 살금살금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제 차키를 주워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의 얘기에 저는 그만 제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봐라. 그래서 내가 빌라 월세 얻어준 거고 혼인신고도 하지 말란 거고 피임도 하라고 했던 거다. 이혼할 마당에 아이까지 있으면 그거 피곤하다. 외동딸에 지 부모가 교육 공무원으로 퇴직했다길래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영 꽝이야. 돈 없는 며느리 난 싫다. 당장 헤어져라. 그리고 지부장인가 뭔가 그 여자는 돈 많은 이혼녀인 건 확실하지? 그럼 됐다. 시어머니 말이 어찌나 충격이었던지 저는 그만 들고 있던 차키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더군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혼인신고 하지 말라는 것도 피임하라고 조정한 것도 모두 엉망이셨어요? 아무 말 못하던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네가 잘했으면 내가 그랬을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에게도 저의 이혼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 상황을 혼자 삼키면서 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집과 병원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남편이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엄마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 구석진 곳으로 저와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며칠 뒤에 여동생 결혼식이야. 친척들 다 올 건데 며느리 자리 비어 있으면은 모양새 우습잖아. 일단 여동생 결혼식까지는 부부처럼 행세하고 결혼 후에 정리하자.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저희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이가 이상한 것 같아서 뒤쫓아 나와 봤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의료진들을 불러서 응급실로 자리를 옮겼지만 정확히 4시간 뒤에 엄마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빈소가 마련이 되고 저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의 이혼 사실을 몰랐다면 수술을 받은 뒤에 조금 더 사줬을 텐데 너무나 죄스러웠죠. 빈소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데 반갑지도 않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왔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 딸 결혼식 앞두고 이게 무슨 꼴이니? 재수없게 웬 초상이야. 다른 시어머니 같으면은 장례식에 오지도 않는다. 그나마 내가 사람의 도리를 알아서 온 줄 알아. 저는 더 이상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군요. 웃기고들 있네. 그렇게 사람의 도리를 알아서 며느리가 해온 예물이며 침구, 그릇들을 고스란히 싸서 딸내미 혼수로 보내냐? 거지 같은 것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등 쳐먹은 사람이 없어서 며느리 등을 쳐먹어? 당신들은 정말 인간이야야.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말을 하더군요. 좋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집에 와서 네 물건들 다 가져가거라. 그리고 우리 아들은 연봉 많고 부동산도 좀 있는 지부장하고 결혼하니까 초칠 생각 말고 내 딸 결혼식에도 얼씬도 말아라. 지 죽은 듯이 있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장례식을 끝내고 남편과 살던 빌라에 가서 제 짐들을 챙겨왔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니 정말 시어머니 말처럼 이혼 서류를 정리할 번거로움은 없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만행을 사람들에게 알릴까 생각하다가 저는 아가씨의 결혼식에 엄마 장례식 때 입었던 하얀 소복을 갖춰 입고 참석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예식장 입구에서는 외투를 입어서 소복을 가렸지요. 사회자가 신부 입장을 외치길래 저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던졌죠. 그리고 신부가 걸어야 할 꽃길 위로 하얀 소복을 입은 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더군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인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더러 이혼하라네요. 제가 돈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돈 많은 이혼녀한테 새 장가 보낸대요. 아, 그리고 오늘 결혼한 신부가 신랑에게 보낸 예단이며 혼수들은요. 모두 제가 결혼할 때 해왔던 것들입니다. 비싼 혼수 효우라고 모노까지 적어서 백화점에서 사게 해놓고서는 도둑이 훔쳐간다고 시댁에 두라더니 결국엔 그걸 그대로 뒀다가 아가씨 예단으로 주네요. 대단한 시댁입니다. 그렇게 새 신부인 시누이 대신 제가
소복을 입고 신부 입장을 하자 예식장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당황해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어머니 표정을 보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 뒤로 저는 이혼 아닌 이혼을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부끄러워서 다닐 수 없어서 이직을 했네요. 저처럼 황당한 남편과 시댁을 만나서 힘든 분들 많을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시댁 관련 얘기들이 나오죠. 저건 작가들의 창작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정말 제가 겪었던 시댁처럼 현실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집들이 있더군요.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어이없이 시댁 식구들에게 당하고 있다면은 참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저희 결혼은 이렇게 깨지고 말았지만 혹시라도 대화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시댁이 단 한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